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골드만삭스 2025년 2분기 실적 보고서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받아보신 자료인데 겉보기엔 숫자가 꽤 괜찮아 보여요. 근데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.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면서 그 의미까지 한번 파악해 보시죠. 일단 2분기 전체 순수익이 14억 5,800만 달러,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% 늘었습니다. 이건 확실히 인상적인데요. 네, 그렇죠. 매출 성장은 분명 눈에 띕니다. 그런데 이제 순이익을 보면요. 37억 2천만 달러. 그리고 주당 순이익, 그러니까 EPS가 10.91달러를 기록했어요. EPS 10.91달러. 작년 동기 대비로는 좋은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작년하고 비교하면 분명 좋은 성과죠. 근데 바로 직전 분기 2025년 1분기 EPS가 14.12달러였거든요. 그럼 직전 분기보다는 좀 줄었군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성장했지만 분기 대비로는 살짝 꺾인 모습입니다. 이 부분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. 그러면서도 또 배당금은 주당 3달러에서 4달러로 확 올렸단 말이죠. 이건 좀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도 될까요? 네,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. 실적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고 또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죠.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이니까요. 그럼 이제 사업 부문별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?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건 글로벌 뱅킹 앤 마켓 부문인데요. 네, 여기가 이번 분기 실적의 거의 성장 엔진이었죠. 네, 맞아요. 거의 이끌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매출이 10억 2천만 달러. 작년 동기 대비 미려 24%나 급증했어요? 24%면 상당한 성장세죠. 아니면 뭔가 골드만삭스만의 비결이 있었을까요? 아무래도 복합적이겠죠. 주식 부문은 말씀하신 대로 36% 성장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중개, 인터미디에이션이랑 파이낸싱 양쪽 다 좋았습니다. 둘 다 좋았군요. 네.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을 잘 활용하기도 했고 또 고객들 수요에도 잘 대응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투자은행 수수료 쪽도 괜찮았어요. 투자은행 수수료요? 네, 거기도 한 26% 늘었는데 특히 그 자문,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. 아마 M&A나 이런 활동들이 좀 활발하지 않았나 싶네요. 그렇군요. 그럼 FAICC, 그러니까 채권, 외환, 원자재 쪽은 어땠나요? 여기도 성장하긴 했는데 한 9% 정도면 주식만큼은 아니네요. 네, FICC는 9% 성장으로 나쁘진 않았지만 주식 부문만큼의 폭발력은 아니었죠. 그리고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. 주로 모기지나 구조화 대출 같은 파이낸싱 활동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. 트레이딩 자체보다는 파이낸싱 쪽이요. 그렇죠. 오히려 그 핵심 트레이딩 영역 중 일부는 예를 들면 모기지나 원자재 같은 쪽은 실적이 좀 부진했다는 얘기도 있고요. 전체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그 안에서는 좀 온도차가 있었다. 이렇게 봐야겠죠. 흥미롭네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 투자은행 수주 잔고, 백로그라고 하죠. 이게 이전 분기나 작년 말보다 더 늘었다는 거예요. 수주 잔고가 늘었다고요? 그건 좋은 신호 아닌가요? 그렇죠. 앞으로의 어떤 딜, 거래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니까요. 물론 이게 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다른 부문으로 넘어가서 자산 및 자산관리 부문. 여기는 매출이 37억 8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한 3% 정도 살짝 줄었어요. 여기는 왜 좀 주춤했을까요? 네, 여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그 주식이나 부채 관련 투자 수익이 좀 크게 줄었습니다. 투자 수익 감소가 컸군요. 네. 특히 그 사모펀드 쪽 이익이 좀 감소했고 또 부채 투자 관련해서 해지 손실 같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.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 워낙 좋았던 기저효과 때문일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그 안에서도 관리 수수료나 프라이빗 뱅킹 쪽 수익은 오히려 늘었네요. 맞아요. 그 부분은 긍정적입니다. 관리하는 자산, 그러니까 AUM 규모 자체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. 자산 규모가 늘어서. 네. 그래서 이제 수수료 수입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또 대출 관련 이자 수익도 늘었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 성과는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자산 관리나 대출 사업 자체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.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? 총 운용 자산이 거의 3조 3천억 달러에 육박한다니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. 네, 상당한 규모죠. 그리고 플랫폼 솔루션 부문은 2% 성장으로 그냥 안정적인 모습이었고요. 비용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?
운영 비용이 8% 늘었는데 이게 주로 성과급 같은 보상 비용 때문이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실적이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보상 비용은 늘어난 거죠.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건 그러면서도 직원 수는 오히려 1분기 말보다 2% 줄었다는 점이에요. 그래요? 비용은 늘었는데 사람은 줄었다? 네. 그러니까 인력 효율화는 계속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효율화를 하면서도 실적이 좋으니 보상은 늘려주고 뭐 그런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비용 관련해서 볼 게 신용손실 충당금인데요. 이게 3억 8,4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. 충당금이 늘었다는 건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걸 대비한다는 의미인가요? 네, 그렇죠. 주로 신용카드 대출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손실이 늘어난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약간의 우려 같은 게 반영된 걸 수도 있겠죠. 그렇군요. 그리고 상반기 실효 법인세율도 1분기보다 좀 올랐네요. 20.2%로. 네, 세금 부담도 조금 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,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.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합쳐서 거의 40억 달러 가까이 주주들에게 돌려줬네요. 네, 39억 6천만 달러. 주주 가치를 높이는데도 꽤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. 배당금 인상도 그렇고요. 자,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골드만삭스의 2분기 실적, 전반적으로 보면 글로벌 뱅킹 앤 마켓 부문, 특히 주식과 자문 쪽이 아주 강력하게 성장을 이끌면서 견조한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게 핵심이죠. 하지만 바로 직전 분기, 워낙 좋았던 1분기랑 비교하면 살짝 주춤한 면도 있고 또 자산관리 쪽 투자 수익이 줄어든 거나 운영비용, 충당금 늘어난 건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. 맞습니다. 요약하자면 작년 대비로는 뚜렷한 성장세, 그리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큰 폭의 배당 인상.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.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1분기 대비 순차적인 하락세, 또 비용 증가나 신용손실 충당금 증가 같은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결국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핵심 사업은 잘 해나가고 있다.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들의 핵심 경쟁력은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준 분기였다고 생각합니다. 확실히 한 분기 실적 안에 참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네요.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들어보시고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아까 보고서에서 투자은행 수주잔고가 늘었다고 했잖아요. 네, 백록을 증가요? 네. 근데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사실 좀 불확실성이 많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늘어난 수주잔고가 얼마나 실제 계약 성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? 그리고 이게 앞으로 몇 달간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나 M&A 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? 이런 걸 한번 곱씹어 보시면 더 깊이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좋은 질문이네요. 수주잔고의 질과 지속 가능성,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예측까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.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